오늘 내 생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남편은 촛불이 켜진 케이크를 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촛불 끄기 전에 얘기하지. 우리 오늘로 끝이야. 당신이 번 돈이 있어? 20년 동안 공짜 밥 먹었잖아. 당신 친정에서 받아온 것도 없고 재산도 없잖아. 짐 싸. 오늘 안으로 나가. 집도 내 명이고 재산도 다 내 거야. 당신 거 아무것도 없어. 45개의 촛불이 켜진 생일 케이크. 그 옆에 놓인 이혼 서류. 불륜녀는 당당하게 안방을 차지하며 웃었습니다. 아줌마, 빨리 나가세요. 여기 이제 제 집이거든요. 20년을 헌신했는데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짐을 싸다가 발견한 낡은 상자 하나.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맡긴 상자였습니다. 그 낡은 상자 안에 민경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비밀이 들어있다는 걸 그 집의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영상 보신 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최민경은 거칠게 갈라진 손으로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민경은 시댁 식당으로 향했죠. 식당은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었어요. 20년 전 시아버지가 시작한 작은 한식당. 민경은 결혼 5년째부터 그곳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육수, 반찬, 설거지, 홀 서빙까지. 하지만 월급은 없었어요. 한 번은 용기 내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식당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월급을 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 박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인데 무슨 월급? 우리가 밥 먹여주는 게 월급이지. 그럼 제 이름으로 통장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건 먼지뿐이잖니. 친정에서 받아온 것도 없으면서. 민경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또 일이 시작됐습니다. 시부모님 저녁, 설거지, 빨래, 청소. 모든 게 민경 몫이었죠. 그나마 딸 지우가 엄마 편이었습니다. 17살 고등학생 지우는 엄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엄마, 오늘도 힘들죠? 제가 도와줄게요. 민경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넌 공부나 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지우는 엄마 옆에 서서 묵묵히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시아버지 강희로가 민경을 불렀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던 시아버지는 말없이 낡은 나무 상자를 건넸죠. 민경아, 잠깐 이리 와봐라. 이거 중요한 거니까 내가 잘 보관해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이게 뭔데요, 아버님? 나중에 필요할 거다. 꼭 내가 보관해. 민경은 상자를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시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내내 민경은 주방에서 조문객 음식을 준비했고 올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병상에서 시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단 하나. 민경아, 내가 맡긴 상자 기억하지? 꼭 너만 열어봐라. 하지만 민경은 너무 바빠서 상자를 열어볼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 강태수는 6년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귀가가 늦어졌고 향수 냄새와 달라진 옷차림이 눈에 띄었죠. 오늘 왜 이렇게 늦어요? 회사 일 있었어. 왜 보고해야 돼? 태수의 대답은 점점 더 차갑고 무뚝뚝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경아, 너 남편 조심해. 강남에서 젊은 여자랑 손잡고 다니는 거 봤어. 무슨 소리야? 회사 직원이겠지. 아니야.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 며칠 뒤 지우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어떤 언니랑 차 타는 거 봤어. 그날 밤 민경은 끝내 물었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 있어요? 태수는 차갑게 잘랐습니다. 피곤하니까 그만해. 신경 끄고 살아. 대화하기 싫어. 문이 쾅 닫히고 민경의 밤은 새하얗게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서연이가 임신했어. 6개월. 서연이는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었어요. 태수보다 16살 어린 여자였죠. 민경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신이요? 그럼 바람 피운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6년쯤 됐어. 태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저는 이 집 식당에서 20년을 일했어요. 월급도 없이요. 집안일도 다 하고. 그게 뭐가 대단해? 가족인데 당연한 거잖아. 당신 친정에서 받아온 것도 없고 당신이 번 돈도 없잖아.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됐어. 어차피 우리 사이는 끝났어. 법적으로만 정리하자. 민경은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지만 돌아온 건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님, 태수 씨가 이혼하자고 해요. 다른 여자가 임신했대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머님, 제가 20년을 이 집안을 위해 살았는데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너가 문제 있으니까 남편이 바람 피운 거 아니야? 민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민수도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 아빠도 새 인생 사실 권리 있죠. 엄마가 집착하지 마세요. 딸 지우만이 엄마 편이었어요. 엄마, 나는 엄마 편이에요. 오빠랑 아빠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민경의 집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의 45번째 생일 아침,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미 나갔고 시어머니는 관심도 없었죠. 민경은 혼자 미역국을 끓이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녁 6시쯤 태수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경은 잠깐 기대했어요. 모두 거실로 나와봐. 식탁 위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지만 옆에 놓인 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촛불 끄기 전에 말할게. 우리 오늘로 끝이야. 오늘 내 생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는 거야. 깔끔하게. 시어머니와 아들 민수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질질 끌 필요 없어. 아빠 새 인생 살게 해줘요. 엄마도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을 이 집안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당신이 번 돈이 있어? 20년 동안 이 집에서 공짜 밥 먹었잖아. 그동안 먹여준 게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임신한 장서연이 당당히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에요. 앞으로 이 집 안주인이 될 사람이고요. 그리고 민경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아줌마, 빨리 나가주세요. 여기 이제 제 집이거든요. 민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일날 자신의 집에 남편의 불륜녀가 들어온 것입니다. 딸 지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생일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태수는 단호했습니다. 짐 싸. 오늘 안으로 나가. 집도 내 명이고 재산도 다 내 거야. 당신 거 아무것도 없어. 민경은 무너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20년을 살았지만 자기 명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엄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갈 거면 나도 같이 갈래요. 태수는 협박했죠. 너까지 나가면 학비도 생활비도 끊는다.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민경은 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경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20년의 삶이 캐리어 하나에 담겼습니다. 캐리어를 닫는 순간 장롱 깊숙이 넣어둔 상자가 눈에 띄었어요. 시아버지가 맡긴 그 상자였습니다. 엄마, 이것도 챙겨요? 응, 가져가자. 할아버지 유품이니까. 집을 나서기 전 태수가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근데 너가 받을 거는 없을 거야. 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민경은 캐리어를 끌고 지우는 상자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은 그날 밤부터 더 이상 민경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공원 벤치. 엄마 괜찮아요? 지우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괜찮을 거야. 하지만 민경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갈 곳도 돈도 없었습니다. 캐리어 위에 올려둔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경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낡은 통장 하나, 두꺼운 봉투들, 서류들, 그리고 편지. 민경은 가장 위에 있던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에 적힌 이름, 예금주 최민경. 민경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이라니. 엄마 이름이에요. 지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민경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15일.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30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7억 2천만 원. 민경의 손에서 통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엄마, 이게... 지우도 숫자를 보고 입을 막았어요. 민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떨며 다시 통장을 들여다봤죠. 그리고 통장 개설일을 확인했습니다. 민경이 시댁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때부터 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는 20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민경의 이름으로 돈을 모아주셨던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엄마, 할아버지가 엄마를 위해 저축하신 거예요? 지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경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월급 한 푼 못 받고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매달 민경의 노동 대가를 쌓아두셨던 겁니다. 아버님, 민경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자 안에 다른 것들이 더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꺼운 봉투들, 서류 뭉치, 그리고 시아버지의 친필 편지. 민경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혀 있었어요. 민경아, 꼭 읽어봐라. 민경은 천천히 편지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의 붓글씨였습니다. 민경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경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아비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당 지키고 구박받고 무시당한던 걸 나는 다 보고 있었다. 민경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우도 옆에서 눈물을 삼켰어요. 곁에서 편히 되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이 못난 시아비를 용서해다오. 아들 태수를 저렇게 키운 건 내 잘못이다. 돈만 알고 사람을 모르는 놈으로 키웠어. 정말 미안하다. 통장에 있는 돈은
내 20년 노동의 대가다. 매달 300만 원씩 빠짐없이 쌓아뒀다. 그건 내 거다. 당당하게 받아라. 그리고 상자 안의 서류들을 확인하고 김철수 변호사에게 꼭 연락해라. 모든 걸 준비해뒀다. 민경은 편지를 내려놓고 상자 안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두꺼운 봉투에서 보험증서가 나왔어요. 사망보험금 10억, 수익자 최민경. 10억 원? 엄마, 보험금 수익자가 엄마예요. 지우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민경은 믿을 수 없었어요. 또 다른 서류는 신탁유언 공증서였고 마지막엔 변호사 명함이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시아버지 글씨가 남아 있었죠. 민경아, 이 사람을 믿어라. 지우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내일 전화해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민경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20년을 참고 견뎌낸 강한 사람이야. 이제는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민경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녀는 공원 벤치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경은 지우와 함께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엄마, 긴장돼요. 나도 그래. 하지만 할아버지가 준비해 두셨으니까 믿어보자. 민경은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님이신가요? 저는 최민경입니다. 시아버님 강일호 회장님이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최민경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의 대형 법무법인.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가자 깔끔한 정장의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철수입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3년 전부터 민경 씨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통장과 보험금은 확인하셨죠? 네. 통장에 7억 2천, 보험금 10억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내민 서류는 신탁유언 공증서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식당 건물을 신탁유언으로 처리하셨습니다. 회장님 사망 즉시 소유권이 민경 씨에게 이전되도록 법적 조치를 마쳤어요.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간 민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가 35억 원. 지우는 입을 막았고 민경은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통장 7억 2천만 원, 보험금 10억 원, 건물 35억 원, 합계 52억 2천만 원입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메모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시아버지의 친필 메모를 꺼냈습니다. 민경이의 20년 노동 대가다. 한 푼도 빼앗기지 마라. 당당하게 받아라. 민경이 떨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소송을 걸면요?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통장도 보험금도 건물도 법적으로 이미 끝난 절차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예요? 민경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응, 지우야.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셨어. 따뜻한 햇살 아래 민경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민경은 지우와 함께 살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더 이상 쫓겨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시작하는 첫 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대로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강태수는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어요. 김철수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경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재판날 민경은 지우와 법원에 섰습니다. 지우가 떨며 속삭였어요.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주실 거야. 법정엔 태수, 시어머니, 불륜녀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죠. 피고는 혼인기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재산 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피고는 20년 동안 원고 집안 식당에서 무급 노동을 했습니다. 무급 노동이라뇨? 가족 일을 도운 것일 뿐입니다. 태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가 민경을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는 20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까? 네, 재판장님.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식당 일을 계속했습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이름으로 된 건 먼지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혔어요. 김철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고인 강일호 회장께서는 달리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을 봐주십시오.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이것은 20년간 매달 300만 원씩 피고 명의로 적립된 통장입니다. 총 7억 2천만 원입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통장은 처음 봅니다. 원고는 몰랐을 겁니다. 고인께서 비밀로 하셨으니까요. 판사가 통장 사본을 검토했습니다. 예금주가 피고 최민경이고 20년 동안 매달 입금되었군요. 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의 노동 대가입니다. 고인께서 매달 급여로 적립하신 겁니다. 태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인의 자발적 의사였는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는 시아버지의 친필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고인께서 피고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판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민경아, 통장의 돈은 내 20년 노동의 대가다. 당당하게 받아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는 신탁유언 공증서를 꺼냈습니다. 식당 건물 시가 35억 원을 고인께서 3년 전 피고에게 신탁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3년 전 공증이 완료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검토했어요. 신탁유언 공증 날짜는 2022년 3월 15일입니다. 고인께서 살아계실 때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공증을 완료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태수는 주저앉았고 시어머니와 서연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최민경의 통장 7억 2천만 원, 보험금 10억 원, 건물 35억 원은 모두 피고의 정당한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고 민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가 방청석에서 조용히 박수쳤어요. 법정을 나서며 태수가 매달렸지만 민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번 돈이에요. 당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악을 쓰자 민경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밥값은 이미 식당 일로 다 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민경은 지우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판결 후 한 달, 민경은 식당 건물을 새로 단장했습니다. 1층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은 카페로 23층은 사무실로 임대에 매달 안정적인 임대료가 들어왔죠. 지우와 이사한 집은 크진 않아도 따뜻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엄마도 좋아. 우리 집이니까. 민경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이 열리고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너무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준비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민경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그냥 실망했어. 죄송해요.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민경은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고 민수는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뒤 시아버지 제삿날. 카페 한쪽에 작은 제단을 마련해 상을 차렸습니다. 민경과 지우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민경과 지우가 절을 올렸고 민수도 조용히 따라 절했습니다. 민경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0년 동안 저는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제 이름은 없었죠. 그런데 아버님이 제 이름을 돌려주셨어요. 이제 최민경으로 당당히 살겠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그날,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우도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1년 후 카페는 동네 단골로 북적였고 지우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민수도 종종 카페에 들러 엄마를 도왔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응. 4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는 것 같아. 매일매일이 정말 행복해. 모녀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벽에 걸린 시아버지 사진이 따뜻하게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쫓겨난 줄 알았던 그날은 결국 새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낡은 상자가 민경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라 존엄이었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 선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